이노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지방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그래서 오늘 얘기할 목차는 암 환자에게 오메가3가 왜 중요한가? 실제로 이게 세포막을 구성한 역할을 해서 중요한데 그걸 동영상도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는 오메가6와 이제 암의 관계, 그다음에 세 번째는 포화지방 그리고 트랜스 지방하고 암의 관계, 네 번째는 튀긴 음식, 암 환자가 튀긴 음식을 먹어도 될까? 이 문제를 좀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튀김 요리를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오메가3와 6의 균형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거를 검사도 할 수 있거든. 검사도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걸 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래서 이제 어떤 지방을 먹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내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전립선암하고 가지지방산에 대한 논문들이 좀 있거든. 그래서 이것도 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암이 지방을 먹고 자란다, 이런 논문이 국내에서 나와가지고 이것도 환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잠깐 언급을 할 거야. 암은 왜 생기냐면 결국엔 산소 문제거든. 산소가 세포로 들어가질 않아서 이게 세포핵의 DNA가 변이 되고 그러면서 암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뭐냐면 산소가 여기까지 왔어.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세포막이 건강하지 않으면 산소가 못 들어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되게 중요하겠지, 세포막이. 그러면 이게 지방하고 무슨 관계냐? 우리 몸이 물이잖아. 물이 80%잖아. 그러니까 세포막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 기름으로 돼 있어야 돼. 왜? 그래야 안 터질 거 아니야, 세포가. 여기가 물이니까 세포막이 만약에 물에 녹는 성분이면 어떻게 돼? 세포가 다 터져버리지. 그래서 이거는 기름으로 돼 있어, 기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먹는 기름이 세포의 이 세포막을 구성하게 돼. 그래서 기름이 아주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세포막이 건강하면 산소가 잘 들어가고, 세포막이 건강하지 않으면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요거는 동영상을 좀 볼 거야. 이 동영상을 보면서 왜 세포막이 중요한지를 이제 이해를 하면 돼. 오메가6와 오메가3는 둘 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세포막의 오메가3는 DHA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두 지방산은 움직임에서 차이가 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활발하고 빠른 반면 오메가6 지방산은 움직임이 둔하죠. 움직임의 차이는 세포막의 성격에 영향을 주는데요. 세포막의 오메가3 지방산이 충분하면 세포막의 구성물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오메가3가 많으면 세포막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지. 근데 오메가6가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오메가6가 많은 상태야. 그러면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세포막의 구성 요소들이 이동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결과적으로 대사 속도가 둔화됩니다. 이것 때문에 산소가 안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오메가3와 6는 원래는 1대1이어야 돼, 1대1. 그래서 너무 부드러워도 안 좋지. 너무 부드러우면 세포 안으로 독소가 막 들어가. 그러니까 오메가3가 너무 많아도 안 좋아. 그 다음에 오메가6는 딱딱해지니까 산소가 못 들어가. 그래서 원래는 1대1이 가장 좋은 거야. 근데 현대인들은 지금 얼마라 그랬어? 1대10이나 1대20 이런 식으로 안 좋아져 있다는 거지. 이게 오메가3와 6가 큰 불균형이 생겼다. 이게 큰 문제인 거야. 일단은 암 환자에게 오메가3가 왜 중요한가 봐봐. 오메가3가 유방암 전이를 억제시킨다는 걸 입증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거는 2016년에 충남대 연구진이 발표한 건데 유방암 전이 억제 원리를 규명을 했다. 그래서 유방암 세포의 성장과 침윤 및 전이를 억제하는 원리를 규명했다. 뭐 이런 거지. 오메가3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또 이건 뭐야? 대장암하고 유방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줬다. 그래서 이제 이건 미국 자료인데 오메가3 지방산 매일 먹는 사람이 유방암 발병률이 32% 낮았다. 그리고 대장암 발병도가 50%가량 낮았다. 이런 거지. 그 오메가3가 암 발병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는 거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것도 나왔어. 오메가3를 줬더니 암세포가 터져. 신기하지? 암세포 터져. 이건 왜 그러냐면 암세포가 지방을 먹으려고 막 하거든. 지방도 음식이니까. 그래서 지방을 막 먹으려고 하는데 오메가3가 많은 애들은 이게 막 움직여가지고 저장이 잘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이제 DHA라는 건데 그 DHA를 많이 먹었다가 감당을 못하고 터지는 거야, 암세포가. 어쨌든 이건 세포 연구라 연구가 더 필요하긴 한데 이런 현상도 있다,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6와 암과의 관계를 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오메가6가 높아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뭘까? 옥수수야, 옥수수. 옥수수는 오메가3와 6가 1대 60. 오메가6가 너무 높아.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 이 옥수수를 엄청 많이 먹지. 뭘 통해서 먹어? 옥수수 사료.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지. 옥수수 사료가 다 뭐라고? 마블링. 그래서 마블링이 생긴 그런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했던 거고, 계란도 그렇다. 계란도 오메가6가 너무 높다. 여기 보면은 옥수수를 준 그룹이 쥐가 암이 쑥쑥 자라지. 왜 그래? 오메가6가 아마도 염증 반응과 관계된 것 같고, 이 염증 반응이 결국 암세포 성장을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거지. 계란은 60대 1이었는데 남각본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네. 자, 좋은 질문이야. 계란은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지. 난각 번호가 1번인 건 뭐라고? 방목한 거야. 풀 뜯어 먹는 애야. 옥수수를 안 먹겠지. 그러니까 난각 번호 1번인 애는 오메가3 대 6가 1대 1이야. 그래서 계란을 먹더라도 난각 번호 1번인 걸 먹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 난각 번호 2번은 뭐야? 축산의 평사. 비닐하우스 같은 데다가 이제 닭을 이렇게 풀어놓고 사료를 준 거지. 어떤 농장은 풀을 주기도 해. 그래서 2번은 그나마 약간은 괜찮다. 그래서 계란을 먹더라도 좀 좋은 걸 먹자. 고기를 먹더라도 좀 좋은 걸 먹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 지난 시간에. 단백질을 하면서.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것도 얘기를 했었지. 풀 먹은 소고기. 육식을 한다고 그러면 그나마 풀 먹은 소고기를 먹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지. 오메가6가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첫 번째는 옥수수야. 두 번째는 뭘까? 기름이야, 기름. 우리가 집에서 지금 식용유 엄청 먹잖아? 식용유가 너무 잘못돼 있어. 이거 볼까? 포도씨유 700대 1이야. 1대 1이어야 되는데. 이거 포도씨유 계속 먹으면 좋을까? 당연히 문제가 있겠지. 참기름 138대 1이야. 옥수수 기름 46대 1. 해바라기유 19대 1. 카놀라유가 2대 1. 좀 낮은 것 같지. 근데 카놀라유는 전부 GMO지.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거야. 그나마 호두 기름이 좀 좋은 편이지. 지난 시간에 내가 견과류 중에서 그나마 호두가 좀 낫다 라고 얘기한 게 그거고, 코코넛 오일도 요즘 암 환자들이 많이 먹는데 코코넛 오일은 오메가3가 없지. 오메가6만 이제 많고. 아마씨 오일을 봐봐. 아마씨 오일이 0.24대 1. 그러니까 오메가3가 4, 오메가6가 1이야. 유일하게 기름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들기름도 똑같아. 들기름도 똑같아서 암 환자들은 사실은 아마씨 오일이나 들기름을 먹어야 돼. 근데 들기름은 좀 비싸지. 냉압착한 거는. 기름을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 열을 가하면 변성이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냉압착 아마씨유나 냉압착 들기름, 냉압착 사차인치라는 게 있거든. 사차인치유, 그 다음에 치아시드유 이런 게 있어. 근데 비용이 좀 적게 나가고 구하기 쉬운 게 아마씨 오일이야. 그래서 유럽에서도 예전에 아마씨 오일 가지고 암 환자들이 많이 했었어. 냉압착 아마씨유. 39도에서 한 거야. 우리가 지금 들기름을 암 환자분들이 막 드시는데 들기름에 세 가지가 있지. 볶은 들기름. 대부분 볶은 들기름이야. 볶은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볶은 들기름 말고 생들기름이 있어. 생들기름이 39도 밑에서 짠 것도 일부 생들기름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생들기름도 한번 볶은 거야. 왜냐하면 그냥 볶지 않고 그냥 짜면 너무 적게 나오거든. 그래서 살짝 볶은 게 생들기름이라고 많이 불리우지. 그래서 진짜 암 환자들이 먹어야 될 건 냉압착. 39도 밑에서 볶지 않고 그냥 짠 거. 그걸 먹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그리고 암과의 관계를 볼 건데, 봐봐. 음식 속에 이것이 뭐야? 팔미트산이 암세포의 전이를 높인다. 올리브유, 카놀라유에도 팔미트산이 많아. 근데 걔가 어떻게 한다고? 암을 전이시킨다고. 거기에만 있어? 아보카도에도 있어. 마가린에도 있고 치킨에도 많아. 팔미트유가.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치킨 먹고 싶으면 어떻게 돼? 참아야 돼. 치킨을 먹고 싶어도 참아야 된다. 이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지방을 볼까? 여기 보면은 트랜스지방을 많이 먹으면 사람의 대장의 폴립수, 이거는 이제 대장 용종이지. 용종이 86% 굉장히 많아지는 거지. 용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장암이 되니까. 그래서 대장암 위험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뭘 먹으면 안 되겠어 우리가? 햄버거 이런 거 다 어디다 하냐면
트랜스 지방에다가 튀기거든. 정상인이라면 일부 먹어도 되겠지만 암 환자라면 좀 엄격하게 그런 것들은 안 먹는 게 좋겠지. 자, 이제 튀김 얘기가 나왔네. 자, 보면 어떻게 돼? 튀긴 음식을 주 1회 먹어도 전립선암 위험이 30%가 높아지더라. 여기 보면 튀긴 음식을 일주일에 한 번 먹은 그룹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먹은 사람보다 전립선암에 걸릴 가능성이 30에서 37%가 높았다. 이런 거지. 그 다음에 튀긴 음식이 대장 질환을 악화한다. 그래서 튀긴 음식을 먹으면 대장염, 대장암이 악화될 수 있다. 요즘 사람들이 뭐 궤양성 대장염이나 그 다음에 크론병 같은 대장염증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질환에 많이 걸리는 이유랑도 관련이 있겠지. 그래서 튀긴 음식은 삼가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 다음 이건 뭐냐면은 요즘 여성 폐암 환자들이 많이 늘었단 말이야. 근데 여성 폐암 환자는 담배랑 상관이 없어. 선암이라는 건데 담배를 평생 안 피우신 분들이 막 암에 걸려서 오는 거야. 폐암에 걸려서. 그게 뭐랑 관련이 있어? 튀기는 요리랑 관련이 있어. 이 요리가 몇 분 정도 해도 이러냐면 봐봐. 10분 동안 기름에 볶는 거야. 10분 동안. 근데 발암물질인 이 블랙카본이 농도가 20배야. 20배.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몇 배? 10배야. 그리고 이거는 환기를 안 하면 3시간이 지속돼. 엄마들이 요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튀긴 요리를 되게 많이 하잖아. 그래서 사실은 발암물질에 노출이 엄청 되는 거야. 이거는 암 환자들 어떻게 해야 돼? 튀김 요리도 하면 안 되고 튀긴 음식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점검을 좀 해야 된다. 아까 내가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 오메가6와 3의 균형이 1대1이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지금 오메가6가 너무 높다. 왜? 옥수수와 기름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여기 보면 이 비율만 조정해줘도 봐봐. 3와 6의 비율을 조절했더니 전립선암 성장률이 떨어지더라. 여기 봐봐. 1대1로 바꾼 거지. 여기 1대1로 조절한 먹이를 줬더니 종양세포 성장률 22%가 감소하고 PSA 수치, 이건 전립선암 종양 표시자야. 전립선암 수치가 77%가 감소했대. 그러니까 전립선암 환자는 어떻게 해야 돼? 1대1로 먹자. 이런 거지. 1대1로 먹자. 자, 그러면 이 균형을 점검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혈액 검사로 알 수가 있어. 이거를. 이런 검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검사를 해달라고 하면 되고, 이 검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제 암 환자가 지금 내 세포막의 상태가 어떤지를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지. 아, 이게 지금 내가 뭐 10대 1이냐, 5대 1이냐, 3대 1이냐. 오메가3가 높은 사람은 거의 없어. 그래서 이걸 일단은 점검을 받자. 점검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뭘 할까? 그럼 우리는 어떤 오메가3를 먹어야 되나? 이 책을 일단 참고할 필요가 있어. 이 책은 뭐냐면 병에 걸리기 싫다면 기름을 바꿔라. 이게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여기 보면 사람을 치유하는 기름하고 사람을 죽이는 기름으로 이렇게 쫙 해놨지. 어떤 기름 안 좋아? 쇼트닝. 쇼트닝이 뭐 하는 거야? 이게 원래 햄버거 만들 때 튀기던 게 쇼트닝이지. 지금 쇼트닝을 되게 많이 쓰고 있어, 실제로. 이게 제일 안 좋다 이렇게 한 거지. 그 다음에 마가린도 안 좋다. 정제된 기름들 안 좋다. 돼지고기도 안 좋다. 돼지고기 포화지방이고, 돼지고기를 뭐라고 부르어 우리가? 굿기름이라고. 굿기름. 왜 그렇게 부를까? 상온에 두면 굳어. 그러면 우리 몸이 차가워지면 우리 몸 안에 들어간 돼지기름 어떻게 되겠어? 굳겠지. 그럼 혈관이 막히겠지.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 안 좋은 거야. 유제품도 안 좋다고 나와 있지. 소고기도, 양고기, 버터 쭉 안 좋아. 좋은 거 순을 볼까? 대마씨, 햄프시드 오일이 좋다고 여긴 돼 있어. 근데 햄프시드 오일은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이 있는데 오메가 요 구성이 1대 3대 1인 기름이야. 그래서 이제 좋다고 하는 건데 암 환자들은 이 대마씨 오일보다는 아마씨 오일이 더 좋아. 왜 그러냐면 오메가3가 더 높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균형이 1대1로 맞춘 다음에는 오메가3가 높은 걸 먹기보다는 1대1로 맞춰진 걸 먹어도 돼. 그거 뒤에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아마씨가 좋다. 한국은 들기름이 좋다. 근데 냉합착 들기름이 냉합착 아마씨유보다 한 4배, 5배 가격이 비싸서 냉합착 아마씨유를 활용해도 된다. 거의 유사해. 냉합착 아마씨유와 냉합착 들기름은 구성이 거의 유사해. 그래서 이제 이걸 활용해도 된다. 그런 거고, 견과류 또 나왔지. 견과류 중에 호두가 그나마 오메가6가 한 4배 정도 돼. 그 다음에 해조류도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거지. 자, 암 환자 어떤 지방을 먹어야 되나? 막 많아. 지방이 되게 복잡해. 그리고 오메가3도 3종류가 있어. 지금 우리가 오메가3가 3종류인데 하나는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거고,
DHA, EPA 이건 많이 들어봤을 거야. 지금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오메가3 제품들은 대부분 뭘까? DHA와 EPA가 많아. 근데 암 환자는 뭐 먹어야 돼? 이 알파 리놀레센산. 이게 제일 많은 게 뭘까? 아마씨유야. 들기름이야. 그래서 이걸 먹어야 돼. 이거를 우리가 모체 필수 지방산이다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DHA나 EPA는 뭐냐면 변화돼서 현장에서 막 쓰이는 놈들이야. 이 알파 리놀렌산이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아마씨유 이런 거는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우리가 알아서 배분을 막 시켜. 그래서 사실은 이런 애들보다는 이런 애를 먹는 게 더 맞는 거야, 원래는. 근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DHA와 EPA가 많다. 그리고 대부분의 논문들이 DHA와 EPA로 논문들이 많이 써져 있어, 실제로. 여기 보면 오메가3 지방산 전립선암에 나쁘다 이런 논문들이 꽤 나온단 말이야. 여기 보면 DHA 수치가 높은 그룹이 공격적인 전립선암 발생률 평균 2.5가 높았다. 근데 이거 봐봐. 하지만 연구팀은 알파 리놀렌산, 이게 뭐야? 이게 모체 지방산이야. 아마씨유, 이거 같은 식물성 지방산은 전립선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립선암 환자들 뭐 먹어야 돼? 아마씨유 먹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뭘 먹으면 될까? 오메가3 대 6 비율이 높은 음식. 요 오메가3가 많은 음식들이 있어. 대개가 엄청 높네. 대개가 엄청 높지. 61대 1이니까. 대구도 좀 높은 편이지. 참치도 좀 높은 편이야. 근데 참치는 중금속이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지. 홍합도 좀 높은 편이야. 사실은 홍합은 우리가 지금 일반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홍합보다 자연산 홍합이 있어. 섭이라고 하거든. 섭. 담치, 섭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자연산 홍합을 구할 수 있으면 그걸 구해서 드시면 아주 좋아. 여러 가지로 홍합이 좋거든. 강원도 쪽에서 이걸 구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브로콜리도 오메가3가 되게 높아. 시금치도 높고, 아마씨 아까 이제 4대1 정도 된다고 했지. 그다음에 망고, 뭐 상추, 붉은 강낭콩. 내가 여기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다 여기 참고 그걸 올릴 거기 때문에 요런 거를 참고해서 활용을 하면 돼. 오늘 강의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암 환자에게 오메가3가 왜 중요하다 그랬어? 세포막을 구성하는 게 오메가3, 6고 오메가6는 세포막을 딱딱하게 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만드는 게 오메가3거든. 그래서 산소가 안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암이 더 악화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오메가6는 암을 키울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포화지방도 안 좋다고 그랬지. 아까 팔미트산이 암을 전이시킨다고 그랬고, 그게 팜유나 올리브 기름, 그 다음에 치킨 뭐 이런 데도 이제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트랜스지방도 암을 악화시킨다. 그래서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 근데 튀긴 음식도 이게 기름을 튀기면 어떻게 되냐면 구조가 바뀌어. 그리고 우리가 많은 튀긴 음식들이 트랜스지방을 통해서 튀겨. 그래서 이제 안 좋다는 거고, 직접 환자가 튀긴 음식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튀긴 음식도 만들지 말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오메가3와 6 균형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하면 돼. 그리고 확인해서 내가 오메가6가 3보다 지금 뭐 5배가 높다, 6배가 높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오메가3 많은 거를 먹어서 올려줘야지. 이걸 맞춰줘야지. 그리고 그렇게 균형을 맞은 다음엔 어떻게 하자? 1대1짜리가 있다. 그 모체 필수 지방산 이런 것들이 있고, 경과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자. 이런 얘기였어. 자, 질문 있어? 오늘 내용 들으면서 저번 단백질 먹었을 때 먹어도 된다라고 했던 음식과 오늘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음식이 겹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들이 이제 많이 그 댓글로도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뭐냐면은 암 환자분들이 지금 상태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야 될 상태가 있고 엄격함을 조금 낮춰줘도 되는 상태가 있어.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내가 암이 몸에 잔뜩 있어. 그리고 되게 큰 게 있어. 그러면 좀 엄격하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뭐는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이게 있는데 제일 좋은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런 거는 암이 내 몸에 있어서 막 크고 있는 상태에서는 엄격하게 해서 좀 안 좋은 거는 빼야 되겠지. 딱 이렇게 무 자르듯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정도가 있는 거지. 뭐 1위부터 10위까지 이게 있는 거야. 순위가. 근데 만약에 뭐 내가 수술을 해서 다 떼어냈어. 지금 다 떼어냈고 지금 막 몸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이거는 단백질도 보충하고 지방도 보충하고 이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엄격함을 좀 풀어주는 거지.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수술, 항암, 방사를 받아서 너무 힘들어. 그럴 땐 좀 엄격함을 풀어줘도 돼. 근데 이게 다 끝났어. 치료 과정이 다 끝났어. 그러면 좀 엄격하게 하면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뭘 알면 돼? 순서를 알면 돼. 순서.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 순서가. 이 순서를 봐서 참고해가지고 어떤 것까지는 좀 허용을 하고, 뭐 너무 힘들면 닭고기도 먹고 닭고기 계란도 먹고 뭐 이렇게 가는 거지. 너무 힘들 때는. 그리고 아니면 암이 너무 많아. 그러면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럴 때는. 그래서 관리할 때랑 치료할 때랑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도 된다. 그거는. 그래서 이게 음식이기 때문에 끼치는 영향은 지속적이지 않으면은 영향력이 적어. 지속적이면 영향이 많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거는.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전립선암 환자들은 가지지방산이라는 게 있어. 가지지방산. 가지지방산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원래 풀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사람은 가지지방산으로 안 바뀌어. 우리가 풀을 먹는다고 해서. 근데 뭐가 바꿀까? 생선하고 소 이런 애들이, 반추동물 이런 애들이 풀을 뜯어 먹잖아? 그러면 소고기 안에 가지지방산이 생겨. 그 생선들이 뭐 먹어? 해초를 이렇게 막 먹잖아. 그러면 가지지방산이 생겨, 생선에. 그럼 우리가 이 소고기나 생선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가지지방산이 우리 몸에 들어오겠지. 근데 전립선암에는 가지지방산이 안 좋다는 보고들이 요즘 좀 나오고 있어. 이것도 연구는 더 필요해. 논문이 엄청 많이 나온 건 아니거든 아직. 근데 어쨌든 두렵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생선기름이나 소고기 이런 거는 빼자. 뭐 먹으면 돼? 아마슈. 그거 먹으면 돼.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거는.